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울퉁불퉁했던 광주 시내도로가 차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지산 사거리와 두암지구 3거리 구간이 공사를 마치고 도로가 복구됐습니다. 광주시가 세 번째 공모 끝에 쓰레기 소각장 최적의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나자마자 주민들이 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광주가 주목받고 있지만 일부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며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해임을 위한 소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며 도로가 좁아지고 울퉁불퉁해져 운전하는 분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일부 구간의 도로 포장이 끝나 개방됐습니다. 1단계 공사 구간인 지산사거리에서 두암지구 3거리까지인데요. 광주시는 앞으로 점차 개방 구간을 넓혀나가 내년 10월쯤이면 17km 전체 구간을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들이 플라스틱 방호벽을 도로 한가운데로 옮겨놓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도로교통을 차단했던 방호벽을 치움과 동시에 도로 개방의 첫 시작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21년 6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막은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도로를 개방한 겁니다. 기존 왕복 4차로였던 도로가 왕복 8차로로 넓혀졌습니다. 2호선 1단계 구간 중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개통된 구간은 지산사거리에서 두암지구 입구 구간으로 660m에 달합니다. 불편은 했지. 근데 불편은 했는데 이제 터져갖고 졌어. 그리고 이 앞에가 천천히 또 다닌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광주시는 12월 중으로 상무지구 BYC 빌딩 주변 도로와 광주FC 경기장 주변 도로 등도 포장해 개방할 예정이며 매달 3km씩 도로를 개방해 지하차도 건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백운교차로 일대까지 내년 10월쯤엔 모두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사 구간을 개방하려고 했지만 공사 구간에서 막대한 양의 안반이 발견돼 내년 10월로 전 구간 개방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곳에서 암이 사실은 77,000세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덤프트럭으로 따지면 11,030대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당초 조사되지 않았던 게 나와서 조금 늦어졌고요. 도로 개방은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2026년 개통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과 전기, 궤도공사 등 남아있는 공사들을 2025년 말까지 모두 끝낸 뒤 2026년 시운전을 거쳐 12월에는 정식 개통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 전면 재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제자보도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내후년에 지하철 1단계가 개통될 지점에 맞춰서 버스 노선도 전면 개통되어서 대자보 도시가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개방한 도로는 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 포장이어서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내년 3월부터 전면 재포장을 통해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종일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훨씬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7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종일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최적의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이 결정됐습니다. 활용성과 접근성 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은 건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이를 광주시가 어떻게 극복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 후보지 3차 재공모에 신청한 곳은 광산구 삼고동과 동산동, 서구 서창동 등 모두 4곳. 이 중 광산구 삼고동이 최적의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삼고동이 나머지 3곳에 비해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왕복 4차로에 있어 접근성과 진입 여건 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소각장 건립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인허가 등 행정 절차 기간이 최대 2년이 단축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광주 삼고동 후보지는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입지 결정 고지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삼고동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부 주민이 위장 전입해 소각장 선정에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등 입지 선정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안전성 문제와 위장 전입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각장 소위 응모 목적으로 이렇게 전입된 이런 사람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것이 취소 소송을 할 겁니다.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면서 광주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환경 문제 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선제적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의 수용성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7월까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적합 결정이 나는 경우 2순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는 4차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럴 경우 2030년까지 소각장을 완공해야 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도 최대 관건인 만큼 광주시는 주민 설득을 위한 설명회를 여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천여 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물밑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정기명 여수시장도 경찰에 입건됐는데 여러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인 여수 소호동 택지 개발지구입니다. 지난 4월 공모 끝에 광주의 한 건설사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르면 내후년부터 3,1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당시 9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한 최종 평가 결과표입니다. 배점이 가장 높은 공간 계획 점수는 탈락한 업체가 높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현 사업자가 더 높거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업체가 여수시 담당 과장과 알선책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 18일 시청 담당 과장과 알선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정기명 여수시장의 측근이 알선책이란 점을 들어 정 시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통보로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며 입건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한다는 그런 전화를 전남도경으로부터 핸드폰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알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입건됐다. 여수시장이. 뇌물수수 의혹과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입찰을 할 때 항상 잡음이 없이 투명하니 공정하니라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문제 제기를 하길래 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현재 과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 시장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을 다수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심사위원 선정 절차는 공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관계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경찰 수사도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정 시장의 비리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고 주민 소환 등을 경고하는 시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교육부가 서영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강학원에 대해 제적이사 8명 전원에게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과 4월 서영대 학교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3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특수관계인을 교원과 직원으로 부당 채용하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 교비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서강학원 소속인 서강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긴급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광주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전남 서북권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50대 남성 황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서북권 국회의원 보좌관인 황모 씨는 지역 업자로부터 뇌물 성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옛 장흥교도소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주목받았던 이곳은 이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화, 인간화를 열망하는 우리의 소망. 서슬퍼런 독재 치하에 지난 1985년 장흥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수들의 고발장입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장흥교도소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실제로 쓰이던 옛 독방은 작가나 방문객들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글 감옥으로 변신했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촬영 이후로는 많이 와요. 개별적으로도 오고 단체적으로도 오고.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좋고 그러죠. 지난 2019년부터 사업비 103억 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과 교정 역사 전시관 조성 등을 마쳤습니다. 당시 수용자들이 제작했던 칫솔 거치대와 같은 생활용품을 전시해 교도소의 역사를 생생하게 남겼고 운동장과 강당, 식당 등 기존 시설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은 물론 체험 공간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르네상스 원년을 맞이했다시피 문화예술 관광의 어떤 부흥의 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문화관광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68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통해 2억 4천만 원의 대관료 수익을 올린 장흥교도소. 이색 체험 숙박시설과 영상 스튜디오를 추가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새롭게 태어난 공간. 옛 장흥교도소는 이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할 정도로 광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모범이 돼야 할 민주당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의 최근 행동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막말을 하는 등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6일, 심철희 광주시 의원이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파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나설 때 시 의원은 유흥주점으로 향했던 겁니다. 심 의원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며 부적절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대부를 고용하거나 그런 술집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홀처럼 열려있는 7080 집이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고경의 서구 의원은 내년도 서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고 의원은 공무원에게 욕한 것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장이 자꾸 말을 끊어 욕설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인 김균호 의원은 자신이 공무원에게 욕한 것을 감추려고 동료 의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고 의원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광록 서구 의원은 지난달 동천동 지역 행사에서 한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을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의원은 친근한 사이에서 한 말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들은 솔직히 거짓말은 한 집안의 엄마나 아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반말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즉각 사퇴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의원들의 해명에도 지역민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광주 시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논란이 된 의원들을 제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항의 사안을 제출한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짧은 입장문을 내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시의원이 공공청사에서 공무원에게 막말과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얼마 전 군산시의원도 시청 직원의 고성을 지르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한 시의원의 갑질이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오전 익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문제 시의원. 의원은 대뜸 센터 50대 직원을 어이로 부르며 왜 행사 일정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직원이 어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항의하자 의원은 자네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잘했다는 거냐며 화를 냈고 직원이 다시 하대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의원은 여자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라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고성과 막말은 10여 분간 이어졌고 당시 현장에는 직원과 민원인 등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성이 사실은 상당히 컸어요. 그때 행사하시러 오신 비뇨의장님들이랑 그분들이 이제 말렸죠. 해당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 민주당에서 제명됐었던 육선 조규대 의원입니다. 우리 자네는 아니죠. 그거는 하대를 하는 거지. 모욕을 당하는 꼴을 직원들이 봐야 되겠어요? 조 의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만 갑질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자네 여자니까 내가 함부로도 못 오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남자 같으면 뭐라고도 오겠는데 여자라 함부로 말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 거예요. 군산시 의회 역시 최근 직원의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한경봉 의원이 공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성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의원은 또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문제는 징계가 공개 사과 등 미미한 수준이고 당에서 제명돼도 논란이 잠재워지면 슬쩍 복당돼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제명됐던 익산 조규대 의원도 최근 복당된 바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해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얄팍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부 기초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는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었죠.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선출직처럼 국회의원도 소환제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한규 국회의원 춘천 사무실 앞입니다. 성난 시민들이 몰려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1차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한규로 나와라! 우리가 온다고 도민이 무서워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럴 거면 사퇴해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끌더니 국정안정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거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원은 4년간 임기가 보장됩니다. 같은 선출직인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 소환 대상인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은 징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국회 내에서 징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유명무실한 거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밖으로 챙기기 때문에 이 동료 의원을 징계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국민 소환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과 직무를 유기할 경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이 겨우 12명뿐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부산에 가려면 기존에는 기차로 5시간이 걸렸는데요. 일부 구간에서 고속열차인 KTX가 운행을 시작해 3시간 10분이면 부산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와 부산을 잇는 KTX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차는 오전 6시 26분 서울 청량리를 출발해 원주역에 7시 17분 도착하고 제천, 안동, 경주, 울산 태화강을 거쳐 부산 부전역에 오전 10시 24분에 도착합니다. 원주에서 부산까지 3시간 10분 소요되는데 기존의 무궁화호로 약 5시간이던 소요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됐습니다. 중앙선 전체 구간 중 단선으로 남아있던 도담에서 영천 구간의 복선전철 공사가 마무리돼 고속열차가 투입된 겁니다. 원주와 부산을 오가는 KTX 이음열차는 상하행 각각 하루 3회 운행하고 기존에 운행해왔던 무궁화호를 대체해 투입된 ITX 마음은 상하행 각각 2회 운행합니다. 원주를 비롯한 중부 내륙과 영남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고 관광객 유입 등으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춘천에서 울산까지 가려면 4시간 반 걸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로도가 좀 주니까 춘천에서 원주에다가 이제 차 놓고 이제 그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좀 편하죠. 한 2시간 반을 운전 안 하니까. 저 울산에서 왔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원래 버스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버스로 타면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편하고 좋네요. 중앙선이 개통한 지 82년 만에 전 구간이 복선전철로 바뀌면서 접근성이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개통 초기 소요시간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앞서 1시간 20분이면 원주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소요시간은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청량리와 부전을 오가는 KTX 이음의 소요시간이 2시간 50분으로 설명돼 원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갈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 내륙 지방에서 그쪽 남쪽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그 선로가 이 중앙선인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3시간, 4시간 걸린다니까 좀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코레일은 내년 말까지 안동에서 영천 구간 신호 설비 개량 공사가 완료되면 소요 시간이 15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KTX가 완전 개통한 데 이어 오는 31일 삼척과 포항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하면 강원과 영남을 잇는 양대 교통망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종일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오늘 먼지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많이 포근한 수준입니다. 광주의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종일 영상권에 머무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이 오늘 최저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했지만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7도에서 9도 분포로 낮 동안 특히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곡성 영하 4도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7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한낮 기온 8도로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